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믈리에 케이즈입니다. 최근에 비밀이야 선생님의 쇼츠의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의 정말 열화와 같은 성원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봉밥으로 댓글을 적어주셔서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왔으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밀이야 선생님의 두 번째 전통주에 대한 쇼츠인 우리나라 전통주 품질도 과연 프리미엄일까를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밀이야님을 굉장히 리스펙하고 있고 비밀이야 선생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쇼츠 영상을 사용하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요즘 뜨고 있는 주류 채널이긴 하지만 아직 작은 채널인데 컨텐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라는 청년과 이 전통주 업계를 굉장히 애정 어리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 댓글에 너무 전통주 옹호 측의 의견인 것 같다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사실 맞아요.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도 이번 영상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 눌러주시고 한번 같이 쇼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30만 회의 쇼츠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5일에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맛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술이 막걸리가 11만원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11만원 받으려면 플라스틱 통에 그렇게 주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 전통주 뒤에 까놓고 보면은 찹쌀 맵쌀이잖아. 내가 예전에 땡땡땡땡 2020년인가 나왔을 때 뒤를 보니까 쌀은 미국산 쌀에 올리고당이야. 그거를 품절이라고 중고나라 이런 데서 조니워커 블루 가격을 받아. 아니 사실 난 좀 쪽팔린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은 뭐 국내산 쌀로 바뀐 것 같은데 일본도 옛날엔 더 심했대. 다 그런 과정을 겪은 거야. 이게 쇼츠는 분량상 내용이 좀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쇼츠는 그래도 비교적 덜 잘려나간 영상인 것 같고 비밀이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조금 더 뚜렷하네요. 크게 두 개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11만원짜리 막걸리가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거. 이건 뭐 해창 막걸리 18도밖에 없으니까 그 제품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두 번째 제품은 2020년에 나온 땡땡땡땡 우리가 아는 그 브랜드의 술이 재료에 대해서 너무 아쉬웠다. 반박할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의 프리미엄 제품들이 그렇게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사실 왈가왈부가 좀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죠. 해장 막걸리 18도 역시도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다룬 적도 있긴 한데 플라스틱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있었었고 사실 말이 안 되기는 하죠. 단가가 굉장히 저렴한 게 플라스틱인데 유통상이나 미관상 꼭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제가 딴지를 걸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통주 업계의 무리한 프리미엄화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저번에 그 고운달 썸네일로 영상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요즘에는 고가의 제품들 좀 괜찮게 나온다 옹호하는 의견을 말했었는데 그때 중간에 사실 로얄 안동소주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 이거 제가 사놨고 나중에 리뷰할게요 라고 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 아셨겠지만 리뷰가 안 올라왔어요. 이 양반 이거 한다고 하고서 까먹었냐? 아닙니다. 촬영했어요. 폐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라인드로 시음을 하고 그때 너무 결과에 충격을 받고 폐기했습니다. 괜히 영세한 사업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사실 그걸 떠나서 보시는 분들께 부정적 에너지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을 과감하게 안 썼어요. 안 쓸 거면 여기서 얘기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나서 얘기해버렸습니다. 괜찮겠죠? 뭐 어쩌겠어요? 썸네일에 안 박은 걸로 어디에요? 이 전통주의 무리한 고급화에 대해서 조금은 의견이 바뀌게 되었다. 제품명 이미 얘기한 마당에 다 해보자면은 몇 년 전에 맵시 막걸리라고 있었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마케팅 굉장히 잘해서 뭐 팝업도 하고 연예인 마케팅 하면서 굉장히 바이럴이 잘 됐던 제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서 저는 의아했던 게 그 전통성을 되게 살리는 상세 페이지를 앞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제조 공정이나 원재료명을 보면은 전통 방식이 아니에요. 전통 방식이 아닌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통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전통식이라는 식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입힌 게 되는 거죠. 최근에 또 제가 막걸리로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꽤 큰 업체에 포트 오크통에 숙성한 소주가 나와서 블라인드 시음을 했어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는데 블라인드로 먹었을 때 맛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제품들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다른 주종들보다 현 시점에서는
기준이라는 게 애매한 전통주 시장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소비자 경험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거는 맞다. 예전에 뭐 수제 맥주가 한참 붐이 있었을 때 편의점에 사실 저품질의 맥주들이 많이 올라와서 거기서 실망하고 수제 맥주를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고요. 뭔가 그런 절차를 전통주도 밟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동의합니다. 이게 비단 전통주만 이런 건 아니에요. 이미 기준이 잘 성립된 해외에서도 와인이나 위스키나 무리하게 프리미엄 설정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것들 많습니다. 2010년대쯤에 일본 위스키 굉장히 붐이 있었을 때도 작은 양조장에서 프리미엄 붙여서 제품 막 냈어요. 근데 없어진 거죠. 이런 거는 뭐 비단 한국의 문제, 전통주의 문제, 뭐 한국인 특이다 이런 거는 아니다. 그거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와인이나 위스키 쪽에 무리한 제품들은 블라인드를 하면은 가려지는데, 전통주 업계에는 블라인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기준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잘 안 가려져서 문제다. 그래서 블라인드를 하는 소믈리에 케이지 채널에서 가릴 것이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저의 고향인 이 전통주 컨텐츠를 조금 더 많이 다루려고 해요. 특히 타주류 전문가분들께 검증을 또 받아서 정확하게 선별한 전통주들을 소개를 많이 할 테니까 저번 영상에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들 한 번만 더 믿어주시고 한번 꼭 제가 소개하는 거 드셔보세요. 정말 좋은 제품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름에 배송받으면 맛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밑밥 까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한번 믿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 전통주 얘기하면 항상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되게 컴팩트한 사람인데. 댓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몇몇 댓글들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갈 길 멀지만 분명히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라왔을 때 주세제도 패키징 소비자 인식 등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케이지님. 여기서 케이지님을 보다니 고맙습니다. 민망하네. 음식이나 주류는 세계적으로 한국은 낄 자리가 없음.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저번 달에 뉴욕 갔다 왔어요. 뉴욕에서 막걸리 팝업했는데 메뉴가 미슐랭 레스토랑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먹는 물갈비, 불고기 이런 것들에 추운 날씨에 줄을 막 30-40분씩 서가지고 들어와서 막 한국 음식 너무 좋다고 한국인 만나면 반가워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냥 아마 별 생각 없이 적으신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주류 박람회 가서 디테일하게 질문해보면 대답 못하는 양주장이 태반임. 이거 제가 이번에 사케 축제 다녀왔잖아요. 거기서도 대답 못합니다. 스태프를 보내거나 알바를 보내는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대답 못하는 대표님도 계시겠지만 대답 못한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너무 전통주 측 의견인가요? 그 댓글을 보고 나서부터 지금 자기 검열이 생겨버려가지고 시석식 소주가 한몫하긴 했음. 이건 저번 쇼츠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고,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제대로 다뤄볼게요. 막걸리 마니아로서 늘 느끼는 거지만 전통주 고급화하려면 멀었습니다. 규제도 문제고 양주당은 소비자도 문제예요. 막걸리들 대부분 수입산 쌀에 온갖 감미료 때려넣고 플라스틱 통에 파는 거 보면 참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죠. 그런 상업적인 막걸리들이 있고 이 지역 특산주 전통주들에는 물론 다 국내산 쌀을 쓰니까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주 분야에 그냥 막걸리도 들어가고 지역 특산주도 들어가고 하니까 생기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멀었다는 건 인정. 그러나 그렇게 험한 길도 아니다. 국내 전통주는 안 팔아주면 해결될 문제임. 짜쳐도 이렇게 짜칠 수 있을까 싶을 퀄리티.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업계는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속임수를 쓰거나 누가 봐도 하자가 있는 곳은 당연히 안 팔아주고 망해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정을 갖고 봐볼 필요가 있다. 절대 불가능함. 첫 번째는 주세법이고 두 번째는 원물을 떠나 첨가제나 양념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 일단 지드래곤 선생님께서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란 건 없고요. 뭐 이건 저번에 쇼츠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요 눌렀네요. 전통주는 삼해소주 같이 제대로 만드는 곳이 있다. 한영성명인 청명주만 봐도 맛있다. 국순당도 리어소주 폼 좋다. 이분 진짜 술 잘 알이세요. 진짜 요즘 잘하는 곳들 세 군데라서 인정. 좋아요 누른 이유가 있네.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눌렀는지.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은 사실 주세가 한몫함. 주세 때문에 양조업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음. 주종에 따라 다르지만 주세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최근 전통시에서 한영석 백수한동주가 괜찮습니다 형님 추천드립니다. 술 잘알. 제 채널에도 와서 댓글 달아주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읽을만한 댓글이 많이 없네. 첫 번째 쇼츠에서는 되게 좋은 댓글이 많았는데 이번 쇼츠는 되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분위기가 달라진 건지 전통주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 건지. 즐거웠습니다. 뭐 사실 이번엔 비밀이야님 의견에 제가 덧붙일 말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일본도 그런 부침을 겪었다는 것도 맞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다 성장을 해온 거죠. 고급 시장이라는 게 적어도 자국민이라면은 억까는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좋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해 진짜 관심이 많아요. 한국 술도 마찬가지고요. 하여간 조만간에 제가 좋은 전통주들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꼭 좋아요랑 댓글 잊지 마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은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시청자 참여 컨텐츠 가겠습니다. 읽을 수 없는 댓글이 많은데요. 읽을 수 없는 댓글이요? 아니 좀 화가 나신 분이 많으시네. 근데 진짜 제가 싫은 건 그런 거예요. 그냥 건피라고 요즘에 하는데 건강한 피드백. 이제 건강한 피드백은 너무 환영인데 가끔 보면은 뭐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그냥 전통주는 안 돼. 일단 정해놓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왜냐면은 이래서 안 돼. 그거 반박하면은 이래서 안 돼.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강한 피드백이 최고다. 건피로 나아가야 된다. 건피 유튜버가 돼야 된다. 전통주 건피 유튜버.